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 단장 맡고 계신 최민희 전 의원 또 국민의힘 선대본부 윤기찬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그리고 안철수 이게 삼강구도로 가느냐 안 가느냐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하기 직전에 아까 심상정 후보 얘기 잠깐 금주의 진인물로 얘기하셨고 지금 며칠째 선거운동 중단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미래에 어떻게 할지 제가 지난번에 했다 틀렸거든요. 그러나 이런 상황의 핵심은 허경영 후보보다 지지율이 안 나온 것이 충격적입니다. 저도. 그리고 저는 정의당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보수든 진보든 길을 잃고 헤맬 때 민주노동당이 무상급식 시리즈 들고 나오면서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확 진전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등불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지율이 허경영보다 못 미치고 또 뼈아픈 것은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37석인가 8석을 얻어요. 근데 그때도 정의당은 그렇게 6, 7석 미니 정당을 못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정의당이 한 30석을 확 얻고 그 위상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심상정 후보. 아마 심기일전에서 다시 진행을 할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지율 반등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진보성 정당들에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합치시거나 아니면 이전에 노동의 가치라는 이제 그 당시 기준을 볼 때 미래 어젠다 이런 부분들을 선점해서 많이 진행해 오셨는데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의 미래의 어젠다를 사실은 좀 멀찍이 던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사회를 좀 방향성을 가리키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 힘이 합니다. 조금 약화된 거죠 지금. 정치적 힘이 좀 떨어지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냥 20대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정의당은 패미정당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런 이미지가 더 씌워진 것. 그러니까 이게 실질과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비례대표 1, 2번이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장혜영 의원, 유호정 의원 이런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페미니스트이다라고 규정하는 건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어쨌든 그 이미지. 대중적 인식이 정의당은 패미정당이잖아요. 이렇게 된 것. 네, 이게 저는 안 좋은 징후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지나지 않고 아무튼 뭔가 입장이 나올 걸로 보여지니까 그 대목 좀 지켜보고요. 자, 후반부 공통질문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이번 한 주 가장 충격적이었던 말, 멋진 말도 좋고 어이없었던 말도 좋고 최민희 전 의원 뭘 꼽으시겠어요? 저는 달파 멸콩 그리고 해시태그 달아본 적 없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그 윤석열 후보의 어쨌든 SNS에 해시태그로 달렸었어요. 달파멸콩이. 그리고 그 달파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비난한 겁니다. 그리고 멸콩은 멸공한 겁니다. 그렇게 해시태그가 달려있는데 후보가 이거를 그 언론에 이렇게 나와서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해시태그 달아본 적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망치를 머리를 좀 맞은 것 같은. 일선 실무자가 달았나요? 그거 실무자가 단 것인지 아니면 해시태그가 뭔지 모르시던지 어쨌든 거짓말을 한 건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장면 샵 달파 멸콩 그리고 그게 좀 어이없었다. 네. 언급하시겠어요? 이 대목? 아니요. 됐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 가장 충격적이었던 말 뭘 꼽으실래요? 저는 충격적이라보다는 좀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아까 논란했던 그 부분이 너무 오락가락한다 정책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책에 대한 내용이 좀 바뀌어 왔던 것을 감안하면 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기는 막 바꾸면서 왜 바꾼다고 뭐라 하는가. 그 과정에서 사실 또 뭐 어떤 동물 눈에는 동물만 보인다라는 식의 또 말씀하셔서 이 부분도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마귀라는 또 단어 쓰셨어요. 어젠가 어디 가셔서 제가 마귀로 보이냐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농이시겠죠. 근데 그 마귀라는 단어가 이제 낯설지 않은 것이 이전에 대장동 관련해서 이 민간업자들을 이제 마귀로 칭했단 말이죠. 마귀가 꼬이니까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손을 잡았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마귀 단어를 쓰시는데 그 마귀 단어가 쓰실 때 그 상황이 좀 적절치 않다. 그 마귀 단어가 표현하는 그 뭐 적절한 그 어떤 상징성이 없다. 네. 그래서 조금 낯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아까 윤기찬 대변인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후보 지지율이 뭐 급격히 올라가거나 급격히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대선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까지는 가지 못할 거로 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제가 상대해본 보수 일부 패널은 이러다 안철수 대통령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더군요. 거기까지? 네, 그렇게 말한 분이 계셨는데 저는 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본인 지지율이 최저가 한 4, 5%, 최대가 7, 8%였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급등하기 전까지. 예. 그러니까 이걸 가장 높은 수치 7, 8%에서 보면 사실은 많이 오른 건 8%, 적게 오른 건 한 4% 오른 게 되는 거죠. 12 내지 17 뭐 이렇게 네, 나오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 그 정도 되는 건데 이게 2017년에도 보면 그때 안철수 후보가 잠깐 반등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 강도, 그러니까 편차, 지지 그 통계학적으로 편차가 되게 넓어요.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지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지지율이다. 이런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제3지대 후보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죠. 지지 강도가 약한 건. 근데 안철수 후보에게 제일 긍정적인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는 제3지대가 필요하다고라는 응답이 17%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총선에 대비하면 의석수로 따지면 17%를 얻을 수 있고 조금 더 얻을 거 한 20%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총선이 지방선거가 아니고 총선이 6월이었다면 그랬다면 저는 제3지대 그리고 2016 어게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지 강도가 그게 막 크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는 대변인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럼 비슷하네요. 두 분은 시각은. 네. 그러니까 그럼 후보 단일화 이슈는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주식을 살 때 이게 고점이냐 저점이냐 이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런 취지에서 단일화는 물론 살아있는 거겠지만 현재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최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지율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안철수 후보가 일단 1등은 하기 어려울 건 보이고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독자적으로 그분 입장에 단일화 없이 당선은 힘들 거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지만 당선되느냐 이 문제인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층을 보면 사실은 독자적인 지지층이 아닌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튼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본인이 독립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제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이 다자구도에서도 혼자서 1등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제 올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 19대 대선에 1, 2정당이 바뀌는 그 정도의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때 문재인 현 대통령이 1등 하는 그렇죠. 41.6%. 그 정도를 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로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희망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별 보탤 말 없습니다. 미래에 뭐 예를 들면 지금 저 말씀이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 이렇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하시니까 그냥 뭐.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 그 전망, 그 전제가 있지 않다면 후보 단일화 이슈는 막판에 최대 이슈로 떠오른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후보 단일화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지지층이 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단일화 이슈라는 게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꿈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지층이 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자들이 도저히 국민의힘 혼자는 안 될 것 같으니 안철수랑 힘을 합쳐라라고 몰고 가는 게 하나 있고. 그렇겠죠. 또 하나는 언론이 저는 좀 설레발을 치는 몇 언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판을 키우려는 의도가 더 큰 것 같은데 단일화 판을 키워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저는 보이는데 추동력이 각각에 다 있기 때문에 단일화 이슈는 계속 살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서 무슨 공동정부론까지 나오는 건 다 너무 앞서간 보도입니까? 저는 앞서가는 거라고 봐요. 공동정부론은 일단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지금 공동정부론 내지 단일화론이 섣불리 그러니까 이게 시기에 맞지 않게 나오게 되면 사실은 진영이 흐트러지는 것이죠. 예, 어찌 보면 내부적으로 그런 또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제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예상이지만 설 전후까지는 단일화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설 지났는데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증가하고 그 증가의 소스가 윤석열 후보부터 이탈 세력이다. 그러면 이제 단일화 이슈가 갑자기 폭발하겠지만 만약에 또 역설적으로 이재명 후보로부터의 지지층 이탈이 또 글로 합류를 한다 그러면 또 이게 재밌는 구도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아직까지는 단일화 이슈는 크게 부각되는 그런 지경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정부라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안철수 국무총리 혹은 안철수 대통령의 윤석열 국무총리. 그걸 생각해 보면 그거 자체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다른 멋진 사람이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공동정부를 얘기한 사람은 이건 초를 치는 사람이다. 초를 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 되기를 바라는 쪽의 사람이 한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동정부라는 개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흔히 연립정부라는 표현을 쓸 때 이거는 연립정부라는 건 정파가 다른데 공통된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건데 공동정부는 단지 정치공학적으로 자리 나눠먹기 한다. 이렇게밖에 규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 말 자체를 안 쓰시는 게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몇 개 의석인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보궐선거 같이 치러지잖아요. 그 보궐선거에 공천되는 분들의 면면이 오히려 더 어떤 이슈가 되고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도 하나의 변수는 될 수 있겠죠. 아까 하태경 의원은 그 안철수 후보의 지금 지지율 이렇게 올라간 게 얼마 전까지는 윤석열 후보 쪽에서 빠진 게 쭉 갔다면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빠진 게 간다는 식의 주장을 하던데 그거? 네, 주장입니다. 그게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 여론조사 관련 언론이 받은 제목을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서 지지율 변동이 없다예요. 그런 전제로 분석을 하죠. 네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지율이 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하태경 의원이 자료를 안 본 거고요. 최근에 지지율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빠져도 1, 2%, 올라도 1, 2% 등락이에요. 이게 정확한 거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본인이 한 땀 한 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막 그 언론의 집중 공세, 저는 국민의힘보다는 언론의 공세라고 보는데 언론의 공세가 있어도 그 지지율이 등폭이 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이 선대위의 내홍 끝난 이후에 확실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죠? 그거는 제가 이미 지난주에 올라갈 거다라고 대구 경북 지역 60, 70대 돌아오실 거다. 민주당이 그거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평가하면 안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20대는 지금 확 올라가지만 또 이게 확 안철수 후보한테 갔다가 때로는 이재명 후보한테 또 확 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경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쪽이라 그러나 상승세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 말은 현실이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현재 지지율만 보면 이제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모름 무응답층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15% 이상 되는데 거기서 원래는
지금 잠시내가 마음을 고르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분들이 있어요. 마침 투표장에 갈 때는. 그런데 그런 잠재적 지지자 중에 일부가 이제 안철수 후보로 빠진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늠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응답이 되게 이제 15%에서 어떤 때 20%가 됩니다. 근데 요층이 5%가 어디서 늘었냐는 이 후보한테 왔구나 추측할 수는 있지만 이 15% 거의 고정으로 있는 15%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부동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층에 대해서 저게 원래 이재명 후보 표였다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해 보입니다. TV토론은 양자간에 하기로 양쪽 실무진들은 합의를 했죠. 네, 날짜가 정해졌나요? 아직 안 정해졌나요? 날짜는 아직 특정 날짜로 정해지진 않았고요. 뭐 주제는 이제 제한 없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설 연휴 전에 하는 것으로 한 번 하는 건가요? 횟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고정된 것 같지는 않은 뭐 정해진 게 없네요. 그냥 한 번이나 하면 그것도 대단한 거지 뭘 또 한 번 하냐고 물으세요. 저는 한 번만이라도 하길 기대하고 또 가능하면 안철수 후보도 좀 끼워주죠. 글쎄요. 뭘 그렇게.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안철수 심상정 후보 다 같이 하는 거를 좋다? 네, 좋다고 입장을 밝혔죠. 글쎄 그 정당의 정확한 입장은 아직까지 제가 이제 파악은 못했는데 변화 가능성은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다가는 안철수 후보가 들어와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관점에 따라 다른데 일단 단일화 이슈라는 것 때문에 마치 저희끼리 경쟁 관계로 볼 측면도 있지만 한편 보면 또 2대1의 싸움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철수 윤석열 대 이재명 하긴 후보. 정권 교체 주장하시는 분이 크게 범주를 크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보기에 따라 다른 거라서 저는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대1이면 뭐 이재명 후보가 아주 잘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근데 아무튼 양당의 실무 협상은 양자간 토론으로 일단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 거기에는 변화 가능성은 있긴 있다. 그냥 그 정도네요, 아직은. 왜냐하면 저는 이건 모르겠는데 협상을 안 나가서. 근데 이재명 후보가 뭐 둘이 해도 좋고 넷이 해도 좋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심상정 후보 들어오는 건 또 반대하실라나? 근데 잘하면 3대1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당의 입장을 책임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 구체적 날짜나 뭐 횟수까지는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네요. 짚어갈 대목이 이번 주말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 그 방송 내용 지켜봐야죠. 심상정 후보 결론 나는 거 지켜봐야죠. TV토론 날짜 결정되는 것도 지켜봐야죠. 하나하나 같이 지켜보도록 합니다. 자,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 단장이신 최민희 전 의원, 또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윤기찬 대변인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엘튼 존이 부르는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 I can't lie no more of your darkness.